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진구 선거구 후보자 연설회 사회를 맡은 윤희정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오는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최하는 것으로 광진구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연설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 연설회는 광진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진구 선거구의 후보자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연설에 앞서 진행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10분이고 후보자가 인사를 하는 시점부터 시간이 측정됩니다. 후보자는 앞쪽에 설치된 타이머를 통해 남은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설 대상자는 한 분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기호 7번 서정민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서정민 후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철학 담당 선생님은 첫 수업에서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너는 왜 사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소 삶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던 학우들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을 잘 하지 못했고 그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답은 다르겠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그 답은 제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건국대 부석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경남 마산고등학교를 거쳐 다시 이곳 광양고등학교로 전학을 온 특이한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반내 힘 있는 학우가 그렇지 않은 학우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하는 것을 보다 못해서 혼자 대놓고 반발하다가 힘 있는 학우를 따르던 다른 학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끝에 생사를 넘나드는 수면 장애를 견딜 수 없어서 잠시 마산으로 피신했다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이런 저를 누군가는 정의롭다 평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 저를 냉정히 살펴보니 저는 그저 오지랖을 부렸을 뿐입니다. 저의 은인이셨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나중에 들어보니 그 학우는 조선 가정에서 자란 본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학우에게 의지할 만한 어른이 있고 적절한 도움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요. 전후 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그저 현상에만 집중해서 눈먼 정의를 외쳤던 결과는 저의 전학과 그 학우의 퇴학이라는 파멸적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에 관심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생명을 걸고 생명 부지의 만취자들을 살려줬던 여수 차량 화재 사고에서 재차 느꼈던 일이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해하려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달픈 사회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미움을 키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악한 구조가 악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은데 이는 결국 사회 구조를 결정짓는 정치판에 참여한 사람들이 깨끗하면서 유능해야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정치판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한때 새정치라는 말이 시대 정신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좋은 정치를 정치판에 보낼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고민이 전혀 없었기에 새정치는 그저 내가 좋은 사람이니 믿고 찍으라는 말밖에 불과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는 새정치는 시작부터 몰락이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이 문제를 감지하고 10년 넘게 제대로 된 정치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망가져버린 정치 현실을 알기에 저는 유력 정당의 젊은 정치인이 되어 그들의 간판 노릇을 하는 것을 대국민 사기로 규정하고 거절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뜻한 바가 있어도 일단 양당에 들어가서 이름을 알리고 나야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재차 권유하시지만 이미 편 가르기로 똘똘 뭉친 양당 체질을 감안하건대 제가 양당에 가게 된다면 틀림없이 타락한 로봇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더라도 바닥에서부터 평범한 국민분들과 호흡하면서 제대로 된 뜻이 있는 정치를 만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2021년에 쓴 제 책 한국정치 세판짜기는 이러한 고민 끝에 쓴 책입니다. 최근 민심을 살펴보면 양당 지지자분들은 우리 편이 지면 나라가 끝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고 중도층 분들은 양당의 추잡한 싸움에 질려 정치 자체에 관심을 안 두시려 하십니다. 제가 지인분들께 평소 해오던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양당 체제에서 대한민국은 괴사냐 즉사냐의 차이만 있을 뿐 종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양당 중 누가 이기든 간에 이기는 쪽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안 둬봤자 결국 수가 많은 편을 지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러 누구를 위해 나왔냐, 왜 나왔냐고 물어보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평화를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앞에 놓인 공멸을 막기 위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이번 선거에 제 돈과 시간을 써서 나왔습니다. 허용된 시간이 부족하니 제 공보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 공약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가 23년간 살아온 이곳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역 공약을 세우는 것 자체가 대국민 기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당선되면 중앙에서 예산을 따와 지역 수건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254개 지역구에서 거의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약을 진행할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동안 예산들이 있었기는 합니다. 그러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관리 재정 수지는 2007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기록하는데 무슨 수로 했겠습니까? 예, 채권을 찍어야 합니다. 국채 말고도 토지공사 같은 사실상의 국가도 적자 회계를 채권을 발행해 막습니다. 국민에게 직접 세금을 거두면 반발이 많으니 채권으로 돈을 마련해서 국가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인데 결국 국가 내에 존재하는 자원의 배분이 인위적으로 재조정된 것이므로 국민 개개인의 삶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채권을 국민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당장 국민의 소비를 줄여가며 만든 국민연금 같은 정부 기구에서 산다면 이거 사실상 증세 아니겠습니까? 많이 쌓여있다고 안전하다고 자랑하는 국민연금 허상 아닐까요?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은 근래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푸념이었습니다. 돈을 쓸 거면 국민에게 직접 증세를 요청하고 사용한 돈에 대해 효과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이나 이렇게 채권으로 돌리니 국민의 국정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이 미약한 국가 지출은 그만큼 이권단체의 놀이터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공보물 11페이지에 적어둔 독감 백신 납품건은 2018년에서 2020년 동안 독감 백신의 국내외 매입 가격 및 정부 유통에서 제가 느꼈던 의문을 국회 내 지인들을 통해 해결하려다가 실패한 기록입니다. 이러한 이문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그저 지역 개발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역 개발은 지역에 책임과 권한을 주어서 지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지 국가 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며 무작정 따오겠다고 하다가는 결국 모두가 궁핍해지고 말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지방 공약은 딱 하나. 공천권을 무기로 자신들의 노예처럼 부리는 시, 군, 구 의원들을 해방하고 주민들을 진정으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정부 예산 편성도 주먹구구의 극치입니다. 예컨대 담배에 부과된 세금을 보면 막상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은 얼마 안 됩니다. 건강과 상관없는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2중, 3중으로 담배에 붙어 있습니다. 저 역시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노려서 건강과 상관도 없는 세금을 지우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갈 수 있으니 책임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담배에 건강세를 더 붙이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했을 것도 아니면서 그저 만만한 사람 삥 뜯는 용도로 세금 설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법이 목적에 따라 설계되어야 지출도 투명해지고 그러함으로 반드시 손봐야 합니다만 그저 국민을 현혹하기 바쁜 정치인들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IMF를 맞이하여 국민이 돌반지를 내놓으며 모았던 금은 대기업들의 이권 추구 수단으로 변질됐지만 공소시효 도과라는 명목으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과거 로버트 김은 한국을 위해 노력하다 미국 감옥에 갇혀야 했지만 한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국군 포로 문제를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도 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한국인 자원병 재판 문제도 똑같습니다. 국가 철학이 빈곤한 지도자들이 한국의 보물 같은 애국자들을 푸대접한 끝에 한국의 애국자들이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출산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보기에 저출산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현상에 몰입한 대책은 무엇이든 소용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국가까지 모든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개인 생존을 우선시하게 된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이 저출산 현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어리석게 당하지 맙시다. 국민과 함께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 사람들을 찾아봅시다. 기호 7번 서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4월 10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네,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의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주권 참여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연설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진구 울 선거구의 후보자 연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